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심장질환 전문의 임동환입니다. 저는 평생 수술실과 응급실을 오가며 수많은 심장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교과서 문장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수천 번 확인한 생존의 순서입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쓰러지지 않는 법, 그리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초만 집중해 주세요. 이 30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심장이 멈추면 뇌세포는 몇 초마다 손상을 입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119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119가 오기 전까지 내 심장은 혼자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려야 할 건 전화가 아니라 몸입니다. 지금 이 말을 외우세요. 멈춘다. 아스피린. 기대 않는다. 천천히 길게 숨을 뱉는다. 그리고 그 다음이 119다. 이 5마디가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오늘 저는 이 5마디를 몸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심장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속삭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돌로 눌린 것처럼 답답하고 왼쪽 팔이나 어깨, 턱 등으로 뻗치는 듯한 통증이 번질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언덕을 오른 것처럼 숨이 가빠지고 이유 없이 식은땀이 흐르거나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여성이나 고령자는 가슴보다 등이나 윗배가 조여오는 느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소화제는 나중입니다. 위보다 먼저 심장을 의심하세요.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7초 생존법을 몸에 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스피린입니다. 집에 있는 100mg 일반 아스피린을 한 알 씹어 삼키거나 미리 곱게 부숴 작은 봉투에 담아둔 가루를 혀 위에 바로 올립니다. 물이 없어도 됩니다. 침으로 녹입니다. 이게 혈전을 늦추고 심근 손상을 줄입니다.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바닥에 눕지 마세요. 벽이나 소파에 등을 기대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워 앉습니다. 이 각도는 중력이 심장을 돕는 각도라서 뇌로 가는 혈류를 더 쉽게 올려줍니다. 세 번째는 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입을 오므려 6을 세며 부드럽게 길게 뱉습니다. 마치 촛불을 끄듯이 소리를 내며 길게 뱉어주세요. 이 호흡은 패닉을 잡고 심장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끝났다면 그 다음이 119입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해서 주소를 또박또박 말하고 가능하면 문을 열어두고 가족이나 이웃에게는 짧은 문자 한 줄만 남깁니다. 가슴 아파? 11 불렀어. 문 열어둠.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시나리오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녁에 TV를 보는데 가슴 중앙이 돌처럼 눌리고 왼쪽 어깨로 둔한 통증이 스며듭니다. 소화가 안 되나 싶다가도 숨이 짧아집니다. 이때 바로 움직입니다. 침대 머리맡 작은 봉투에서 아스피린 가루를 꺼내 혀에 올립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그대로 벽에 등을 기대어 앉습니다. 배가 자연스럽게 부풀 정도로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6을 세며 길게 내쉽니다. 2번 더 반복합니다. 그때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119를 누릅니다. 심장 의심. 서울시 어디 몇 번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합니다. 힘이 남아있으면 현관문을 열어둡니다. 어지럽다면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도어락 비밀번호를 적어 문 옆에 붙여두면 구급대가 바로 들어옵니다. 가족에게는 문자로 알립니다. 긴 통화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들숨 넷, 날숨 6. 이 호흡이 심장이 버틸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번에는 화장실 상황입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무리하다가 쓰러집니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명치 아래가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방으로 이동하려다 그 사이에 실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 자리에서 벽이나 세면대를 지지하고 기대 앉으세요. 아스피린이 손에 닿으면 바로 혀에 올리고 없다면 억지로 찾으러 가지 마세요. 들숨 넷, 날숨 6. 그 자리에서 119입니다. 위치 설명이 어려우면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 그리고 현관문 비밀번호가 적힌 카드를 구급대가 볼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둡니다. 외출 중이라면 이렇게 합니다. 버스 안에서 가슴이 갑자기 조여올 때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말고 몸을 등받이에 기대어 앉아서 호흡부터 안정시키세요. 카드를 꺼내지 말고 가방 안쪽 작은 지퍼 포켓에 넣어둔 아스피린 가루를 혀에 올립니다. 기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119 신고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스피커폰으로 현재 버스 번호와 정류장 이름을 말하면 위치 파악이 빨라집니다. 운전 중이라면 즉시 안전지대로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켭니다. 시트에 등을 붙이고 상체를 약간 올린 상태에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직접 병원으로 향하면 안 됩니다. 운전 중 실시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주행을 멈추고 119 그리고 문을 잠그지 말고 창문을 약간 내려 주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두세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소화제나 진통제를 먼저 찾느라 서랍을 뒤지지 마세요. 그 시간에 심장은 더 지칩니다. 바닥에 완전히 눕지 마세요. 숨은 쉬어지지만 뇌로 가는 혈류가 불리해집니다. 직접 운전해서 병원으로 가려 하지 마세요. 도중에 실신하면 주변까지 위험해집니다. 전화 통화를 길게 이어가지 마세요. 짧은 문자가 가장 안전하고 빠릅니다. 왜 이 순서가 맞는지 몸으로 이해하면 더 잘 기억됩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늦추고 심근 손상을 줄입니다. 씹거나 가루를 혀에 올리면 흡수가 빨라져 병원 도착 전 손실 시간을 메워줍니다. 상체를 세워 앉는 자세는 중력의 도움을 받는 자세입니다. 호흡 근육의 부담도 줄고 가슴이 덜 조여지며 어지러움도 가라앉습니다. 천천히 길게 내쉬는 호흡은 과호흡을 막고 교감신경 흥분을 낮춥니다. 박동이 폭주하는 것을 눌러주고 부정맥 위험을 줄입니다. 그 다음 119입니다. 프로들이 오는 동안 내가 나를 살려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순서가 이유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강의를 듣고 돌아가던 74살 김영호 어르신은 TV를 보다가 가슴 중앙이 돌처럼 눌리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준비해 둔 아스피린 가루를 혀에 올렸고 벽에 기대 앉아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일일의 주소를 또박또박 말한 뒤 현관문을 열어두었습니다. 17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고 심장 손상 없이 회복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날 살아난 건 약 때문이 아니라 순서 때문이라고요. 반대로 병원으로 직접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의식을 잃은 65살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산다고 믿으셨지만 그 선택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운전대 위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수백 번 설명했습니다. 가는 길에 쓰러지면 더 늦어진다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사전 준비를 생활처럼 만들어 봅시다. 오늘 들으시고 바로 해두세요. 오늘 저녁을 넘기지 마세요. 아스피린을 3곳에 둡니다.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위. 작은 지퍼백이나 미니 약통에 담아두고 유통기한은 달력에 체크합니다. 가루로 만들어두면 더 좋지만 정제만 있어도 씹을 수 있게 가장 가까운 위치에 둡니다. 휴대폰 긴급 구조 설정을 켭니다. 전원 버튼을 빠르게 여러 번 누르면 112와 지정된 보호자에게 위치가 전송되도록 설정해 둡니다. 잠금 화면에는 이름, 나이,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기저질환, 보호자 연락처를 입력해 둡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 정보가 시간을 벌어줍니다. 현관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응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봉투에 넣어 붙여둡니다. 봉투 겉면에는 응급시라고 적고 눈높이에 붙여두면 좋습니다. 냉장고 문 바깥에는 큰 글씨로 요약을 붙입니다. 멈춘다. 아스피린. 기대 않는다. 길게 뱉는다. 11. 보호자 전화번호. 글씨는 크게 한눈에 보이게. 요양보호사나 방문 간호사가 와도 바로 읽을 수 있게 합니다. 약에 관한 질문을 미리 답해 두겠습니다. 위가 약한데 아스피린을 먹어도 괜찮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 상복부 통증이나 출혈 위험이 크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비상대체 방안을 정해 두세요. 다만 응급의 순간 한 앓은 생명을 우선합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다면 평소부터 가족과 요양보호사에게 명확히 알려두고 의료 정보에 큰 글씨로 표기해 두세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 경우엔 평소 주치의에게 응급 대처 방안을 꼭 받아두세요. 약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순서는 같습니다. 움직임을 멈추고 기대 안고 호흡을 조절하고 11입니다. 이제 리허설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녹음처럼 따라 읽으면서 몸이 기억하게 만듭니다. 가슴이 이상하다 느끼는 순간 저는 즉시 멈춥니다. 깊이 앉습니다. 벽에 등을 댑니다. 아스피린은 손이 닿는 자리에서 바로 꺼냅니다. 혀 위에 올립니다. 씹거나 녹입니다. 코로 넷을 세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입을 오므리고 6을 세며 길게 내쉽니다. 촛불을 끄듯이 소리를 내며 부드럽게 뱉습니다. 스피커폰으로 11을 누르고 천천히 말합니다. 심장 의심됩니다. 주소는 어디 몇 번지, 몇 동 몇 호입니다.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힘이 남아있으면 문을 열어둡니다. 무리라면 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문자 한 줄만 보냅니다. 가슴 아파? 문 열어둠.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들숨 넷, 날숨 여섯, 숫자를 세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소별로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침실이라면 머리맡 약봉투를 오른손으로, 벽은 침대 헤드보드로, 휴대폰은 협탁 위에서 스피커폰으로, 거실이라면 소파 팔걸이에 등을 대고, 소파 옆 작은 테이블에 놓아둔 약통을 열어 혀에 올리고, 창문 쪽으로 크게 숨을 내쉬며 기다립니다. 부엌이라면 싱크대 아래 걸레바지에 기대어 앉습니다. 위를 펴고 바닥에 완전히 눕지 말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 균형을 잡습니다. 가끔 샤워 중에 증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미끄럽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몸을 돌리지 말고 샤워기 수압을 약하게 낮추고 벽에 등을 붙여 체중을 분산시키세요. 문고리를 잡으려다 넘어지는 사고가 많습니다. 샤워 공간 바로 밖, 수건과 함께 작은 약통을 두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계단에서라면 제일 가까운 평지까지 한 칸만 내려와 앉으세요. 난간에 겨드랑이를 걸치지 말고 등에 기대는 지점을 찾으세요. 구두나 슬리퍼를 벗어 미끄럼을 줄이고 사람을 부를 수 있으면 큰 목소리보다 짧은 문자를 먼저 보내세요. 소리를 지르면 호흡이 금방 고갈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하루 일과의 점검 루틴을 넣어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 배터리와 긴급 구조 설정을 확인합니다. 침대 머리맡 약봉투를 가볍게 흔들어 양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점심에는 냉장고 요약 메모가 눈에 띄는지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한 줄만 읽어도 기억은 늘어납니다. 멈춘다. 아스피린. 기대 않는다. 길게 뱉는다. 11. 저녁에는 소파 옆 약통을 책과 겹쳐 두지 말고 가장 위에 올려둡니다. 샤워 전에는 욕실 쪽 미끄럼 방지 매트를 한번 밟아보고 진입로를 정리합니다. 문턱 앞에 놓인 바구니라든지 작은 발판이 걸림돌이 됩니다. 예방을 생활로 만들면 응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15분만 걸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 계단을 이용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심장은 거창한 운동보다 꾸준한 움직임을 좋아합니다. 물은 하루 내내 조금씩 마십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텀블러를 가까이 두고 자주 입에 대는 습관이 났습니다. 소금기는 줄이고 단 음식은 다음 한 입을 잠깐 미루는 습관을 들입니다. 그 잠깐이 분량을 줄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일정하게 맞춥니다. 심장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은 박동을 안정시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몸은 굳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로 연습합니다. 나는 당황하지 않는다. 나는 순서를 안다. 멈춘다. 아스피린. 기대 않는다. 길게 뱉는다. 119. 문자. 호흡. 이 말을 3번 크게 읽어보세요. 입이 외우면 몸이 따라옵니다. 저는 은퇴한 의사이지만 아직도 병원의 소리를 기억합니다. 모니터의 삑삑 소리,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 보호자의 손. 그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순서를 외우고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약봉투를 3군데에 놓아두세요. 휴대폰에 긴급 설정을 켜두세요. 현관에 봉투 하나, 냉장고에 메모 하나. 그리고 오늘 밤 자기 전에 리허설을 한 번만 해보세요. 가슴이 이상할 때 나는 멈춘다. 나는 기대 않는다. 나는 길게 뱉는다. 그리고 나는 산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디오는 조용히 흘러가도 이 말은 분명히 남을 겁니다.